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2강신호로서 1. 취득세의 12. 부가징수 1. 원칙 2. 기한후 신고 3. 예외 4. 면세점 5. 부가세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원칙. 부가징수의 원칙.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신고는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게 원칙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고 납부를 했어요. 신고 납부를 했는데 그 후에 신고 납부 후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 자, 이 경우 된 때에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역시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해야 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자,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이런 걸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겁니다. 부과대상으로 변했던 얘기죠. 이렇게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역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한 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한후 신고 첫째. 취득세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자, 신고 기한이 있는데 그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런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이때의 지방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에는, 자, 이러한 제출하지 않았고,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 통지는 또 하진 않았어. 신고 기한은 지나간 거고요.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취득세를 처음 날 수 있는 날부터 어떤 일정 기간, 이 신고 기한을 딱 정해주면 요때 내면 되는데, 요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지를 하게 되는데, 요 통지하기 전의 기간,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한은 지나갔고 통지하기는 전이고, 요때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다 해서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과세편주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자, 이것도 기간별로 나뉘겠죠. 첫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입니다. 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50. 자, 100분의 50. 5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30% 감면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요 다음이겠죠.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하였고 6개월 이내입니다. 자, 6개월 이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즉 2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외, 즉 미신고 미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신고 미납하는 경우에는 보통 징수를 합니다. 보통 징수.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 자, 가산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이 가산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산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무신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 자, 두 번째는 과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세 번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먼저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겁니다. 이 무신고의 가산세의 경우는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음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과소신고분이라는 건 뭐냐면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5 per 10만 분의 25를 말합니다. 하루에 1일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만 분의 25 곱하기 납부 지연한 일자를 다 합해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그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부족한 세액에 10만 분의 25와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네 번째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에 중가산세.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거예요. 중가산세. 이거는 산출세액의 80%까지 매깁니다. 아주 무겁죠. 80%.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취득 신고를 안 하고 그리고 매각을 한 경우입니다. 매각을 한 경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즉 80%죠.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취득신고를 했으니까 중가산세 안 묻니다. 두 번째, 니은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제외되냐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은 중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자, 디귿 세 번째입니다. 지목 변경, 차량, 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중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면세점과 부가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면세점입니다. 면세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즉 어떤 경우 취득세의 면세점은 취득가액이에요. 여러분들 꼭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취득가액입니다. 취득했을 때 가액. 내가 돈 주고 산 금액. 그걸 말해요. 요것이 몇만 원,
50만 원이 돼요. 50만 원. 자, 50만 원을 포함해서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취득세액이 50만 원이다. 그건 내야 돼요. 취득세. 그거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50만 원인 거야. 그거는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이 내야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때는 면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취득세 면세 기준에서 뭐가 있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건축물을 같이 취득했다고 칩시다. 자, 이 건축물 이걸 취득을 했는데 1년 이내에 자, 이러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주변 이웃한 인접한 땅을 또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인접한 토지 이렇게 취득했으면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이걸 한 건으로 봅니다. 한 건. 요거 한 건, 요거 한 건이었는데 그 1년 이내에 연속해서 그 취득했다. 인접한 토지나 인접한 건축물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봅니다. 한 건으로 보고 그 1의 면세점 기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취득했는데 50만 원이야. 그 옆에 거 인접한 토지도 50만 원이야. 합쳤더니 100만 원이야.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면세점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합해 놓으니까 면세점을 넘어서 버리네. 그땐 취득세 부과해야죠. 당연히 한 건으로 보니까. 그럼 1년이 넘어가면 그땐 별건으로 보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얼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있는데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에 따라오는 종속된 세금이죠.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납부세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내는데 이 중에 그 취득세 납부를 100만 원을 하고 100만 원 납부하고 자 200만 원을 면세를 받았습니다. 자 면세. 요거는 납부를 한 거고 이건 면세 받았으니까 안 낸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취득세 납부한 세액 이 100만 원의 몇 프로? 자 10%죠. 납부세액의 10%니까 1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낸다는 얘기고 취득세 감면받은 거 안 낸 거죠. 감면받은 200만 원에 대해서는 20%니까 40만 원을 뭐로 낸다? 그때는 감면받은 것도 이때는 아까는 농특세 10%를 냈는데 감면받았으니까 농특세를 내긴 내는데 좀 세게 내야죠. 이때는 농업촌 특별세 20%를 냅니다. 좀 높아져요. 감면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교육세액은 취득세 가세표 중에서 취득세율에서 2%를 뺍니다. 거기다가 20%를 곱해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몇 프로다? 20%죠. 그 20%를 곱한 걸 지방교육세로 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1강 취득세의 부가징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